자, 그러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 있겠죠. 네, 첫 번째는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 진짜 많죠. 공통 질문만 해. 그 개인 질문 하나도 안 해. 이거 긍정적으로 받냐, 부정적으로 해야 되냐? 뭘까요, 여러분? 이 회사를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거 예상이 나는 뭔가 1분 자기소개도 좀 시켜주고, 좀 압박 질문도 하고, 좀 내 필살기 경험이라고 던지면 좀 거기서 좀 질문도 나오고, 막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해보니까 이게 공통 질문, 1대다인 경우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공통 질문 핵심은 뭘까? 공통 질문 핵심. 내 경험과 상관없는 질문을 하는 거 공통 질문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사전에 준비된 질문이에요. 준비된 질문 리스트.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공평한 검증 아니에요. 공평한 검증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여러분 자소서를 문항당 300자 미만으로 제출하시오. 그런 회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이 공통 질문한다는 거는 자소서 안 읽을 거니까 그냥 300자 그냥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냥 네, 뭐 이거랑 똑같아요. 공통 질문만 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검증할 의지가 없는 거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면접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든지.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공통 질문이 공평하답시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특정 회사를 다닌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합숙을 해요. 모두가 다 어딘가를 들어가. 근데 침대 사이즈를 180cm로 통일해서 주는 거야. 이게 공평한 거예요? 이건 차별이지. 키 큰 사람들 차별하는 거지. 그죠? 그런 거야, 그런 거.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는 거를 제공을 해야 되죠. 면접도 똑같아요. 그 사람의 경험이 우리 회사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거거든. 자, 이제 케이스를 좀 볼게요. 묻는 말에만 답변하는 케이스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 질문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죠? 여러분이 집중할 건? 필살기를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 질문을 받건 내 경험에서 오건 여러분은 딱 하나만 집중하라고 그랬죠. 필살기. 공통 질문이 왔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 서쓰리 홈푸드, 서쓰리가 뭐야 이것도. 어쨌든 서쓰리 홈푸드 구매팀은 농산축산 뭐 어쩌죠 이런 거 알고 있고 동원홈푸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갑자기 회사 이름 그룹 전체 통합 구매까지 하는 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뭐죠? 질문이 우리 홈푸드 구매가 하는 게 뭐죠? 라고 이제 공통 질문을 했어. 이 질문은 되게 평이한 질문이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 평이하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이제 꼬리 질문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 중에 어떤 팀에서 구매를 하고 싶나요? 서울의 중학교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이건 왜 물어보는 거야? 하루 만에 당장 우주로 가야 돼. 참나. 이런 질문 여러분 하는 데 있으면은 꼭 댓글로 제보해 주세요. 인턴 활동 왜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 이제 필살기 어필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우린 뭘로 얘기하면 돼요? 이때 뭐 얘기하면 돼? 3C잖아, 3C. 3C 포피에서 3C로 답변하면 되죠. 우리는 이미 필살기라는 구조 속에서 준비가 다 끝난 채로 간다니까요, 면접에? 이미 다 끝난 채로 가. 어찌됐건 간에 이런 질문들이 공통 질문으로 올 수 있죠. 근데 묻는 말에만 답변하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끌려가는 거야, 면접관한테. 지금 이거는 면접왕 이영팀이 제안하는 면접 전략에 한참 위배되죠. 저희가 말하는 면접 전략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렇죠. 공격하는 거. 수비형 면접하지 말고 공격형 면접을 해라. 이게 이제 우리 핵심이었죠. 거기에 지금 아주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잘한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자, 준비해간 1분 자기소개를 안 시켰어.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영업 매니저 직무 지원자 나르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부 팀원들과 신규 서비스 진행하면 매장별 구매 고객 특성을 반영한 영업 전략을 매장 서비스 도입률 20% 달성.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밑에도 자주 입되는 질문 분석을 통한 가이드 제공을 통해 문의를 기존 대비 80% 이상 낮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필살기 2개 아주 잘 정리했고 현장 영업에 기여하겠습니다. 지금 1분 자기소개를 굉장히 잘 정리했죠. 자, 근데 자기소개가 없어. 자기소개를 갑자기 안 시켜. 그래서 갑자기 공통 질문으로 지원 동기부터 물어본 거야, 면접관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 네, 저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에서 영업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직무 지원 동기 또 회사 지원 동기도 살짝 좀 가미된 거를 한 줄로 딱 2가지식으로 먼저 딱 던지고 그 다음에 내 필살기를 바로 따라 붙고 있죠. 저는 매장별 구매 고객 특성을 반영한 영업 전략과 매장 서비스도 20% 아까 했던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1분 자기소개랑 똑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통 질문을 뭘 나오든 간에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분 자기소개에서는 소개는 내가 예상을 하는 거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나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필살기를 던지면 된다. 어떤 질문이 오든 필살기로 나는 대응을 한다. 이게 공격형 면접의 핵심이죠. 자, 지원 동기에서도 필살기로 그냥 답변하는 거죠. 지원 동기에서 필살기로. 그럼 면접관이 또 여기서
뭐 갑자기 다른 질문 또 넘어갈 수도 있어. 그치만 뭐가 남아요? 면접관의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필살기의 내용이 남아요. 또 필살기의 내용이 또 어디 있어요? 자기소개서에 있겠죠? 경력 같은 경우는 경력기술서에도 있겠죠? 자기소개서에도 있어. 경력기술서에도 있어. 어떤 질문을 하든 이걸로 답변해. 그럼 필살기가 뇌리에 당연히 남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터졌더라도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필살기를 엮어낼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 진짜로. 정말 모의 면접 같은 거 좀 해봐야 돼. 스터디 같은 거 좀 꾸리셔가지고 스터디 좀 찾기 어려우신 분은 체인지업 오시면 되고요. 오셔서 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꼭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많이 해볼수록 좋아. 그냥 많이 연습을, 이 면접을 보러 다니세요. 내가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면접 보기 좀 어렵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지금 엄청난 구인난을 시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지원을 하시면 아마 면접 보러 오라고 바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그런데 그냥 가시라고. 가셔서 꼭 붙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면접에 대한 걸 경험하시고 복기록을 작성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전략들을 의도를 구현할 것인가 피드백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내 경험에 대해서 내가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스펙만 계속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대기업 임원 면접에서 받은 질문, 이력서랑 활동 물가 일관성 상관없이 뭐 그냥 취업 잘할 되면 되는 것만 하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맞죠? 제 인생에 대해 변명해야 하는 건가요? 뭔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 면접관 이분들도 참 이 임원 면접이면 이분들은 좀 그 꼴력이 많네. 회사 들어가도 아마 이럴 거예요. 회사 들어가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뭐 잠깐 휴가 갔다 오면은 그 뭐 너 하고 싶은 거 맨날 하고 사는 거 같다 너 뭐. 야, 뭐 주말에도 일하는 거 당연한 거야 뭐 이럴지도 몰라. 원래 그 면접관들의 질문을 보면요, 그 회사의 수준이 보이는 겁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길까요? 일관성에서 문제가 생겨요. 저희가 그 같이 이제 체인지업에서 같이 하셨던 분들의 내용을 통계를 좀 내보니까 이력서, 신입분들 뭐 중고 신입 포함해서 이력서에 유사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력서에 내가 지원하는 직무나 또는 내가 이 회사와 연결되지 않은 내용들을 너무 많이 적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란색이 일관성 없음이에요. 일관성 없음. 58.8%가 일관성이 깨지는 이력서를 제출하고 있더라. 경험 자체가 없음 6.3%. 일관성이 그래도 있는 분, 이거 체인지업이니까 그래도 아마 좀 더 낫겠죠. 이분들이 34%. 그러니까 일관성이 깨질 만한 거는 그냥 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가끔씩 다다익선, 고고익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벌써 이런 얘기를 넣으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면접관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볼게요. 자, 이분은 개발 직군이야, 개발. 개발을 지원하신 분인데, 직무는 개발인데, 경험 인턴일은 뭐예요? 데이터 입력 업무 진행. 뭐, 이건 그럴 수 있어. 근데 봉사활동, 경험 2가 야학 봉사활동 영어를 가르침. 그러면 적어도 뭐 이런 거를 뭐 꼭 빼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게 내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고 가야죠. 그 개발 직군이 뭐 데이터 입력이 뭐 딱 맞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내 이 데이터 입력했던 게 개발 직군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한 번만 생각해보면 되거든. 내가 뭔가 경험을 썼어요. 내가 어떤 내용을 썼어요.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면접관에게 들어간 정보기 때문에 내 필살기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유사 경험이랑 연결시킬 수 있나? 아니면 저 안에 성공 경험이 있었나? 아니면 관점이 확장됐던 어떤 사례가 있었나? 이런 얘기들을 한 번만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이것까지는 뭐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막 너무 많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 이분은 물류인데 또 이런 경우야. 아르바이트가 뭐 이런 거야. 온라인 영어 멘토 업무. 뭐 이거 사실 물류랑 아무 상관없죠. 2개월하고 이런 거 그냥 빼세요. 이런 거 뭐하러 넣어. 1년 6개월은 그래 뭐 공백기나 이런 것 때문에 낸다 쳐. 근데 2개월 한 거를 굳이 안 쓰시는 게 더 낫죠. 면접관으로 하여금 질문만 이제 의문만 생기게 만드는 거니까 기간이 너무 짧거나 직무랑 연결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과감하게 빼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도 뭐 학생생활 총관리, 원어민 교사 업무 관리, 학부모 상담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물류랑은 아무 상관없죠. 괜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이 많을수록 이제 면접관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를 떨어뜨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왜 이런 활동을 했어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그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됐나?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러면서 머릿속에 새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 면접이 깨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잘된 케이스 좀 볼게요. 자, 마케팅 이분 이제 지원하시는 분인데 아르바이트도 바이럴 마케팅, 학교 경험도 NGO 설립, 뭐 NGO 설립이 메인일 수는 있지만 그 안에서 캠페인 기획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거죠. 내가 어떤 경험을 얘기하냐가 결국에는 면접관의 질문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질문 포인트는 여러분이 순수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셨기 때문에 면접관은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을 인도하는 거는 누구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근데 면접관이 아까처럼 공통 질문만 한다? 그래도 나는 내 필살기로 답변을 하면 다시 내 흐름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게 좋겠다. 영업 직무에 대한 마케팅 공모전. 마케팅 공모전을 했더라도 그 안에서 뭐 누군가를 협상을 했다거나 아니면 의사소통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뭐 끌어붙여가지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뭐 그러면 그거를 유사 경험으로 풀면 되죠. 신입의 경우는 경험이 다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에는 그걸 어떻게 내 관련 직무로 풀어내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예요. 이 해석이 그 관점인 거고 그 관점을 어떻게든 던지면 당연히 합격 확률은 올라가는 겁니다. 쪽집게 질문 수집이라는 걸 막 하는 분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면접 후기 남긴 거를 다 그것도 돈 주고도 사도만 그런 거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빨리 갔다 오시긴 더 빠르고 정확해. 어찌됐건 경험자들의 내용을 뭐 파악해보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면 전혀 다른 질문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생각을 안 하고 그 쪽집게 질문지만 수집을 그거는 잘못된 방법이죠. 면접 복귀를 함으로써 여러분 안에 나름의 통계나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은 결국에는 발전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 질문 받은 다음에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결국엔 뭐예요? 면접 복기록 작성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귀찮을 수는 있어. 근데 하면 무조건 효과적인 것만 말씀드려요. 왜냐면 세상에 쉬운 게 없더라고. 그런 분들 되시라고 제가 지금 면접 응용 계속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건 거기 핵심은 이거죠. 기록 남겨놓고 내가 다시 이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어떤 답변을 할 거냐? 이게 피드백이고 연습인 거예요. 그럼 일단 질문을 받아봐야겠죠. 질문을 받아보고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이 적절한가를 피드백하고 발전시키는 이 과정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학습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업 준비의 이 시즌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또 언제 이렇게 내 삶에 내가 어떤 일을 할까를 고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통 지원 동기가 항상 아쉽게 답변을 해. 항상 그 모든 답변이 다 물론 아쉬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게 지원 동기예요. 다들 필살기까지는 어떻게 연습을 하는데 지원 동기까지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다시 이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좋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의미 있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바이.